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만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걱정이 된다. 오랜만에 유튜브 찍으려고 했는데 거의 본인은 유튜브에 출연한 지가 거의 한 두세 달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를 다들 좋아하세요. 최근에 베트남 다녀오셨죠? 네. 뭐 생산하려고 다녀오긴 했지만 베트남의 현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편집샵 그 더현대 같은 데 갔다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원래 현지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바보같이. 그래서 일단 나중에 또 가게 될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현장은 나중에 담을 거긴 한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지 베트남 브랜드들이 어떻게 옷을 만들고 어떤 디자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국내 브랜드들에 대한 생각과 비교도 되면서 그거를 좀 담으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제품을 저도 하나 사왔어요. 사온 걸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쉽네요. 아무튼 제가 이제 현지에 가서 느낀 거는 디자인은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할 수는 있어도 이게 오히려 그래픽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제가 예상치가 굉장히 낮았을 수도 있는데 기준치가 굉장히 낮았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예쁜 제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좋다거나 소재가 좀 더 좋다라고 뭐 어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베트남 제품군들이 사람들의 소비 수준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베트남 제품군이 저렴한데 퀄리티는 훨씬 좋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비 수준이면 한 6, 7만 원, 7, 8만 원 정도 될 법한 반팔티가 현지에서는 2, 3만 원에 판매가 되니까 그런 제품군들을 봤을 때는 좀 심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하나도 안 하고 갔거든요. 수준이 얼마나 올라왔겠어? 하고 이제 갔는데 그 디자인적인 수준은 객관적으로 한국 도메스틱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잘하고 제가 일단 느꼈을 때는 우리나라 도메스틱 브랜드의 제품군을 보면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원가를 좀 절감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생산 라인이 굉장히 많이 비싸진 것도 사실이고 해외에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진입장벽? 생산에 대한 그 단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 나라는 그게 없어요. 베트남에는 일단은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내가 넣고 싶은 그래픽 아트, 내가 넣고 싶은 워싱 기법, 봉제 기법 그냥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디자이너 입장에서 자기들이 뭘 보여주고 싶은지 정확하게 이제 보이고 가끔 좀 투머치한 제품군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 제품만 봤을 때는 진짜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오히려 베트남 제품이 좀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제품군이 그냥 거기서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서 표현 못하고 작업 못하는 디테일들 그냥 거기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개 엄청 나오고 절개 엄청 넣고 티셔츠인데도 막 워싱도 넣고 소매 양옆 앞뒤로 막 다 나름 하면 막 20도 넘어가는 디자인들 그냥 막 넣어 놓는 거죠. 근데 그냥 그거 다 나름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단가 안 나오잖아요. 심지어 부자재 개발까지 네. 진짜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다이마루에다가 뭐 부자재를 개발한다 하면은 기껏 해봐야 포인트 라벨 수준에서 많이 이제 안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딱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걱정? 저는 사실 걱정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바로는 제품의 디자인만 봤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조금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좀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양한 걸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브랜드 가치적인 부분으로 사실 또 놓고 보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들은 그 가치적인 부분을 굉장히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다만 이제 원가 절감을 한 게 워낙에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지.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베트남 제품군이 훨씬 더 경쟁력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베트남 애들 또한 언젠가는 그 한국처럼 그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더 잘하게 될 텐데 그런 시점이 올라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역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약간 애국자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 약간 그 K 프리미엄을 사실 믿거든요. 믿는다. K 프리미엄. 네. 왜냐하면은 뭐 푸드도 마찬가지고 K 팝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 컬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는 이 문화고 그런 씬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저는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걱정이 된다.
솔직히. 네, 근데 가치적인 걸 놓고 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게 또 궁금한 게 한국에 더현대가 있고 베트남에 그 센터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한 곳에서 쇼핑을 예를 들면 한다? 쇼핑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 오히려 좀 제품적인 거를 좀 더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베트남에서 저는 쇼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일단은 저렴하잖아요. 첫 번째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디자인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그 디자인 아무도 안 입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만 입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럼 무조건 여기서 쇼핑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입고 싶은 제품이 베트남 쪽에 더 많다. 뭐 그렇게 맞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사더라도 내가 그 제품을 한국에서 입으면 좀 유니크한 제품인데 내가 더현대가 됐든 어디 온라인 쇼핑몰이 됐든 그냥 그 제품 사서 입으면 솔직히 누구든 살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너무 흔하다. 네. 저는 베트남에서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뭔가 베트남, 중국 하면은 약간 카피 디자인도 많고 이미테이션도 많고 이런 부분들 사실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그 이미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갔었던 그 곳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거든요. 정말 딱 그 브랜드들이 정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쁜 디자인 정말 많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나 사왔고. 어쨌든 뭐 퀄리티나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그냥 제품력 자체로만 보면은 밀리는 게 사실이다라고 느껴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뭐 도메스틱 브랜드라던가 뭐 중저가 브랜드 또는 그 무신사에 있는 브랜드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느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 시장이 전 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관점에서 보면은 K 프리미엄이 있는 현지 우리나라 브랜드가 훨씬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셀럽이나 연예인, K-팝 연예인들도 사실 제품을 착용을 하면 그 제품 또한 해외에서 판매가 잘 되고 해외로 또 유통하는 이제 샵들도 사실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베트남이 우리나라 브랜드를 따라오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베트남 브랜드 vs 한국을 아직까지는 논하기에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래요. 근데 다만 사실 뭐 우리나라 디자이너들도 이제 유럽에 있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도 사실 많이 참고하고 뭐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 시장 조사를 사실 나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베트남 시장이 됐든 중국 시장이 됐든 놓치지 않으면 좋은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진출을 하란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 밖에 이번에 또 베트남 출장을 가시면서 좀 느꼈던 뭐 별다른 게 또 있을까요? 예상은 했지만은 확신이 들었던 순간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을 전 이제는 직시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좀 쉽게 풀어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주는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해외 생산의 퀄리티가 정말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인건비적인 부분 훨씬 더 저렴하고 오히려 이거를 뭔가 풀기 위해서는 물류 그리고 원부자재 공급처의 세팅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맞물려진다면 굳이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필요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외 생산이 앞으로는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몇천 장 단위의 생산이 아닌 100장도 괜찮고 50장도 괜찮은 수준까지 우리가 좀 이거를 세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 또한 더 저는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로도 어쨌든 소량 생산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 네.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공장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뻥이 아니라 약간 50대면 좀 공장 막내거든요. 커피 타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20대도 많고 30대도 많고 10대도 많고 맞아요. 신규 유입되는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단절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미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은 공장이랑 계약을 해서 뭐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앞으로 더 마찬가지일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해외 생산을 국내 생산처럼 조금 더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그 생산 라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오히려 이 생산 업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내 스마트 팩토리 만든다? 이거 의미 없다.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 만들어도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만들려면 1, 2년은 최소 걸릴 텐데 50대가 또 다시 60대 되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앞으로 더 밀어붙이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